국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서방의 조작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화제입니다. 이들에 따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부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 이번 전쟁에 등장했던 64km의 행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러시아군의 대행렬이 키이우 북서부에서 멈춰선 일이 있었습니다. 무려 22여일을 키이우 도심에서 37km 떨어진 지점에서 오도 가도 못한 것인데요. 일부 전쟁 조작론자들은 이런 일이 전쟁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무능한 군대라도 전시에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멈춰서 있는 군대가 있을 리가 없고 40km도 안 되는 거리면 우크라이나의 포병을 동원해 간단히 제압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논리였는데요. 하지만 이는 지극히 한국적인 생각에 기반을 둔 착각에 불과합니다. 37km라는 거리는 세계 최강의 자주포 전력을 가진 우리 국군에게나 가까운 거리이지 세계 22위의 군사력을 가진 우크라이나에게 37km 떨어진 적의 대규모 행렬은 그저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즉 우크라이나는 돈자된 64km나 펼쳐진 러시아군을 공격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운영하는 자주포는 2S1 그보즈디카와 2S3 아카치아입니다. 그리고 이 자주포들의 사거리는 구형 K-55와 비슷한 20여 킬로밖에 안 돼 러시아군의 행렬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마저도 모자라 대부분의 포병은 소련 시절 배치된 구형 122mm, 155mm 견인포를 사용하는데요. 이런 포병들로는 러시아군 행렬에 접근하다가는 오히려 반격당해 섬멸당할 게 분명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수단이 아예 없던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지대지 탄도미사일과 살아남은 전폭기 몇 대, 그리고 수십 대의 2S19 무스타임과 자체 개발한 2S22 보다나 자주포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보다나는 우크라이나군 최초의 155mm 자주포로 사거리가 약 60km에 달하는데요. 이는 우리 군의 최신 자주포인 K9A1의 사거리인 40km를 뛰어넘는 우수한 성능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크라이나군은 결국 행렬에 유의미한 타격을 주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방공장비가 득실거리는 곳으로 전폭기를 투입할 수 없었고 또 장거리로 발사할 수 있는 자주포의 숫자가 너무 적어 제대로 타격을 줄 수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할 수 있는 적을 놓아줬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란 것입니다. 결론은 이런 착각이 일어날 정도로 한국 포병이 강하다는 방증이기도 한데요. 지금 우리 군은 러시아군조차 압살해버릴 수 있는 강력한 포병 전력을 보유 중입니다. 일례로 러시아군이 주력으로 운영 중인 2S19 무스타임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는 36km로 K9 기본형의 최대 사거리인 40km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마저도 밀리터리 밸런스 2020을 기준으로 겨우 500문에 불과한데요. 이는 1300문의 K9을 보유한 우리나라에 비하면 3발의 피조차 안 되는 수준입니다. 러시아 침공군의 전체 포병을 합쳐도 우리 군이 보유한 155mm 자주포보다 10살 정도인데요. 그렇다고 러시아가 차세대 자주포 개발을 등한시한 것은 아닙니다. 사거리 70km에 달하는 2S35 칼리차 SV 같은 대포를 개발해 우리나라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 특유의 비리로 인해 배치는커녕 양산조차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러시아도 압살할 수준의 강한 포병이 있음에도 포병부대 전력 강화에 더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문제시되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북한군이 가진 170mm 대포는 사격 준비에 30분이나 걸리고 명중률이 형편없다는 끔찍한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사거리가 60km에 달해 현용 K9으로 제압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북부정부가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PLG-05 자주포는 사거리가 50km가 넘습니다. 이 역시 K9A1으로는 쉽게 제압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한시라도 빨리 야전에 더 우수한 무기를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의 기술적인 준비는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군 개발진은 이미 K9용 사거리 연장탄인 HE 랩탄을 개발해 54km의 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 완전 무인 포탑을 가진 K9A2를 개발해 적을 압도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개발된 무기의 정보와 실물이 현장에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포병 장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선 지휘관들 중 상당수가 H-랩탄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야전 부대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당황하는 이가 대부분인데요. 즉 야전과 개발 현장 사이에 괴리가 생긴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과 개발진의 교류를 늘리고 새로 개발한 탄
탄약을 적극적으로 채용해 운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 개발진이 2030년대에 58구경장 포신과 정밀유도 포탄을 적용한 첨단 화포를 만들어도 야전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군과 운용병들이 새로운 무기에 걸맞은 전술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저 빚 좋은 개살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